박형준 시장님이 생각보다 구형이 뭐 500만 원이 나왔죠. 네, 벌금 뭐 100만 이상이면은 이제 부산시장직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그냥 뭐 남 탓하면서 전혀 평가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박재 의원이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갑자기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막 중앙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 딱 하고 있고 또 갑자기 전재수 의원은 이제 중앙에 있는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부산민주당에서는 리더가 없는 상태죠. 청장님의 그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후보로 계속 뭐 줄곧 이름이 오르는 게 아닐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보면 너무나 이벤트적이세요. 모든 게 다 이벤트야. 강력하게 가능하다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나도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찬성을 했죠. 네. 비록 심지어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갈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번에 가만보니까 중앙정부의 그 의반 루포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도 안 한 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벤트로 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것 또한 이벤트였나? 그것 또한 이벤트였나?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시사임당 김대규입니다. 선거도 끝나고 날씨도 덥고 근데 정치권은 아주 요즘 뭐 핫합니다. 뭐 우리 대선 끝난 지 이제 2, 3개월 되고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아마 처음으로 센TV에 나와주시는 분이고 특히나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제일 핫한 거 알고 계시죠? 전 해운대 구청장이신 홍순현 전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프라임 경제의 서경수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제 서경수 취재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아주 세게 한번 질문 들어가고 갈게요. 요즘 핫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 우리 부산시장이신 박형준 시장님이 생각보다 구형이 뭐 500만 원이 나왔죠. 네, 벌금 뭐 100만 이상이면은 이제 부산시장직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럼 뭐 길어봐야 내년 말이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결국은 총선 때 부산시장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네. 만약에 두 선거가 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두 개가 있다. 어디 출마하실 겁니까? 당연히 행정을 할 수 있는 부산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많겠죠.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통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줄곧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후보로는 제일 유력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자 눈을 볼 때는 만약에 보궐선거를 하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민주당 출신의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그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지역 내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건 사실이고 청장님의 그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 도시기획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후보로 계속 뭐 줄곧 이름이 오르는 게 아닐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현재 민주당이 지금 어때 세석의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기라성 같은 지역위원장들이 그 전에 많았잖아요. 네. 이제 많았는데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 무기력했고 너무나 책임감 없고 지금 선거 끝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고 너무 그냥 뭐 남 탓하면서 그냥 어부지로 살짝 넘어가면서 전혀 평가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산 민주당에서는 리더가 없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리 보궐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에서도 와장창 무너졌고 이번 지선마저 완벽하게 졌는데 그게 있어서 이제 박재호 의원이나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이제 다들 재선 의원들이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는 리더가 안 보인다. 저도 지적을 하고 했었죠. 아니요, 그냥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가감하게 진짜 잘못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단 한 명의 어떤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한다 이런 점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부분에 뭐 그건 아니다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뭐 그것은 저를 포함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 매월 당비를 내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당원들의 생각과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서 기자도 말씀하셨고 선거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부산에서 믿고 따라왔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김 PD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선거 끝나고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의 반성은 물론 개별적으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박재 의원이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갑자기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막 중앙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 딱 하고 있고 또 갑자기 전재수 의원은 이제 중앙에 있는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조금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특히 뭐 이렇게 PK에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대목이 좀 있죠. 사실 부산시장 후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1선발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같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간판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초단체장들의 운명도 상당히 좌우가 된다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대로 봤잖아요. 그 지금 현재 그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의 기초 단체장들이 같이 뭉쳐 다니면서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보면 너무나 이벤트적이세요. 모든 게 다 이벤트야. 그러니까 그 이벤트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잊혀지고 2030 하나 말고는 하나 보이는 게 없고 전부 다 사실 그것 때문에 큰 것들 방금도 말씀하셨던 센텀 이지구가 지금 잘못하다가 완전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근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2030에 갇혀져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박영희 시장님 하셨던 일이 그런 일이잖아. 뭐 그냥 방송 활동부터 해서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이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걸 하신 게 아니고 정무수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그 부분 박 시장님한테 조금 섭섭한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노출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선거 끝나고 어반루프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반대를 해왔고 이게 진짜 되는 정책이냐 되는 시책이냐를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가능하다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나도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찬성을 했죠. 비록 저하고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현역 구청장 그리고 현역 시장 그리고 또 도시 전문가 입장에서 어반루프가 실현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계획을 해보는 것 그리고 조사를 해보는 것 실현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 바람에 나는 민주당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시의원들이나 몇몇으로부터 아주 심지어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갈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번에 가만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그 어반루프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도 안 한 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로 제가 한 볼 때는 거예요. 정말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것 또한 이벤트였나? 그것 또한 이벤트였나? 그냥 선거를 위한 이렇게 생각이 이벤트였던 될 수도 거예요. 있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무슨 어떤 큰 정치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정치인들은 내지르고 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 부분에 제가 욕을 또 좀 먹을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내가 부산시를 위해서 뭔가를 혁신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중심에 서겠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풀뿌리에서부터 그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개념에서는 지역위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운대에는 갑을이 있는데 갑을 맡고 있는 이번에 맡은
그런 책임의 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갑 지역만이라도 한번 바뀌어 보자라는데 제가 총대를 한번 메고 싶다. 그래서 갑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바뀌면 그것이 결국은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고 또 그 확산된 것이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는 과정이 부산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정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잘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상대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제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안 자빠지나? 그러면 내가 더 빨리 나갈 건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하면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고 또 주변 분들이 와 너 1등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실력을 길러서 만들어 가보자. 남이 실수해서 자빠라지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는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또 이 시청자들은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주어진다면은 가감하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무슨 어떤 더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클릭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